근데 아까 우리 의사 선생님 말씀을 꺼내시기를 뒤에 뭔가 있었거든요. 예. 자, 그래서 검진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설문지 작성에 여념이 없는 오영실 씨. 오랜 시간 근육통을 앓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그저 쭉 참기만 했다는데요. 운전하거나 그러면 이제 목이랑 어깨 같은 데가 가장 이제 좀 심하고요. 그다음에 잘 때는 좀 종아리가 아파서. 종아리가요? 네. 가끔 이렇게 이쪽에 있는 이렇게 핏줄을 만지면 너무 아파요. 이렇게 찡하니 아파요. 아우 시원해요. 네, 근데 시원하죠. 이런데 그죠? 네. 그렇다면 그간 오영실 씨의 숙면을 괴롭힌 종아리 상태는 어떨지. 오른쪽이 조금 더 안 좋으세요. 아, 그래요? 네. 오른쪽 다리에 문제가 있다? 오영실 씨를 괴롭히는 근육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 검사는 기초부터 탄탄히 진행합니다. 2cm가 줄었어요. 국민 고모의 키와 몸무게는 당연히 끼민. 계속해서 검진을 진행하기 위해 진료실을 이동하는데요. 이때 오영실 씨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든 훈남 선생님 등장. 갑자기 의욕이 넘쳐 보이십니다. 그려. 열 검사랑 이제 근육 균형도 검사라는 것으로 몸의 열을 측정을 해서 혈액순환계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신경계 쪽에 손상이 있는지 이렇게 보실 거고. 어머, 오영실 씨 너무 좋아하신다. 다음 진행된 검사는 적외선 체열 검사. 여기서 잠깐 퀴즈. 이 검진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걸까요? 옷을 다 벗고 이런 식으로 몸의 열을 감지하면서 혈액순환을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특별하네요. 딩동댕 정답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독특한 검사들. 이번엔 또 어떤 검사일까요? 목에 관련되는 근육이 얼만큼 잘 활성화 있게 움직이시고 있는지 그리고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서 보실 겁니다. 그간의 아픔을 부디 시원히 날려버릴 수 있도록 오늘은 원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전도 검사에 이어 마지막으로 근관절 기능 검사에 돌입. 놀이기구 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세는 지금 산부인과에 온 것 같아요. 그냥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왼쪽 다리는 아이 낳던 그 시절의 기억이 나는 기계에 앉아 다리 봉인 완료. 자, 그럼 측정을 시작해 볼까요? 준비. 자, 시작. 세게 내리시고 올릴 때도 끝까지 올리세요. 다시 한번 밑으로 세게 다시 위로. 자, 끝까지 힘쓰세요. 자, 위로 이렇게 해야지 힘쓰시고. 네, 힘내시고요. 병원에서 운동하면서 뭐는 해봤지만 저런 세부적인 기계 써본 건 처음이어서 과연 종아리가 왜 좀 잘 때 아팠는지 그 내용을 빨리 듣고 싶어요. 그리고 검사해준 선생님이 너무 잘생겨셔가지고. 훈남 선생님 덕분에 즐겁게 진료를 마친 오영실 씨의 건강 신호등 지금 공개됩니다. 자, 오영실 씨. 네. 지금 뭐 아주 여유가 있으십니다. 네. 아까 말씀하시다가 막으셨잖아요. 네네. 오케이, 거기까지. 스트레스 주는 프로인가 봐요. 자, 그러면 빨리 가는 게 낫겠죠? 건강 신호등 앞으로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실 씨. 자, 그럼 검사 결과 알아봅니다. 팔방민 오영실 씨. 자, 건강 신호등 보여 주세요. 이 목이랑 이 어깨 쪽 부분이요. 그렇게 이렇게 뻣뻣해서 댄스를 통해서 제가 살을 빼죠. 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중에서 자, 움직입니다. 자, 어느 색깔이 멈춰질지. 자. 어머, 빨간. 선생님 지금 네. 너무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빨간불 그러면 누구나 걱정이 되고 또 놀라시겠죠. 그러나 우선 이렇게 위험하다는 표현보다는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근육병이 사실은 간단하지 않다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쉽게 마사지 정도로 풀어갈 수 없는 그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정해서 빨간불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검사는 옷을 벗고 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창피하죠. 좌측과 근육의 균형도를 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일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깊이 있는 근육까지도 분석할 수 있어서 유용한 검사가 되겠는데요. 좌측과 우측을 비교했을 때 수평을 이루거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위에서부터 밑에 근육까지
전체 세 부위로 나눠지는 부위에서 모두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능형근이 기능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우측의 능형근의 경우에는 물건을 잡고 또 주무실 때 그 자세를 지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증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앞쪽에 있는 근육인데요.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근육 역시 근전도에서 그 기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좌측은 높고 우측은 낮고 이런 불균형인데요. 좌측이 너무 심하게 강직을 하고 있어서 왼쪽으로 항상 이 힘이 걸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고요. 또 왼쪽에 뻣뻣함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흉쇄유돌근은 좌우로 목을 돌릴 때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평소에 잘 스트레칭을 하지 않거나 또 한 자세로 업무를 보실 때 굳어질 수 있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네 가지 근육 중에 하나, 경부신전근 하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계셔서 디스크가 탈출할 위험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습니다. 네, 문제는 다리 쪽에 있었는데요. 주로 종아리의 통증은 호소하시고 계시지만은 실제로 불편하신 부위는 앞쪽에 있는 전경근이라고 하는 근육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계십니다. 결국 앞쪽의 근육의 기능 저하가 바로 종아리의 통증으로 이어진 것은 앞쪽 근육이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뒤쪽 근육에 과도한 힘이 걸리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운동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과도하게 달리기를 하거나 점프, 등산이나 줄넘기 같은 것을 하신다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운동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다리에 과도한 힘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운동, 예를 들면 아쿠아로빅이라고 해서요. 물속에서? 네, 맞습니다. 물속에서 하시는 에어로빅 같은 네. 운동이 되겠는데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또는 체중이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자전거 운동 또한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운동만 해도 제가 개선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현재 상태는 약 2기 정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약물요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약물이요? 네, 이 근막통증 증후군에는 초기에 가벼운 약물로도 회복이 가능하시니까요. 전문적으로 써야 되는 약들이 따로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선수들에게 가끔 사용하는 포도당 주사가 있습니다. 몸에 그다지 해롭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인대 기능을 회복하고 근육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사지를 이제 오영실 씨가 자주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도움이 될까요? 네, 마사지는 확실히 근육에 활력을 주고 또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영실님의 경우에는 근육병이 있는 환자시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근육 마사지를 무조건 세게 받는다고 좋지를 않고요. 그걸 우리 전문용어로 이제 딥 마사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마사지가 그렇습니다. 자꾸 받으면 이력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해서 시원하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더 하다 보면은 딥 마사지가 됩니다. 이렇게 너무 과도한 힘을 주는 마사지는 자칫 근육병 환자에겐 석회질을 만들어서 네, 석회와 근육염으로 발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한 원인은요. 네. 제가 교통사고 한번 뒤에서 이렇게 딱 추돌로 박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진짜 평소 때 자세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네, 사실 근막통증 증후군의 여러 원인이 있겠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원인은 나쁜 자세가 되겠습니다. 평상시 앉아 있을 때라든가 서 있을 때 자세를 의식적으로 신경을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앉아 계실 때는요, 좌우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이 턱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시는데요. 턱은 앞으로 빠지지 않게 항상 뒤로 당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해지는데요? 네. 턱을 당기면서 네. 목 어디 갔어? 목이 없었어. 아, 이렇게 하는. 네. 그다음에 평소에 자신의 컴퓨터 또는 글을 쓰는 자세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나 확인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겪고 있지만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게 바로 근육통입니다. 자, 그런 만큼 또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생활 태도를 바꾸고 스트레칭만으로도 줄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오해와 진실 시간입니다. 네, 문장을 들어보시고요. 맞으면 O를 들어주시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막통 증후군에 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는요. 네. 문제 나갑니다. 근육 이완제를 복용하면 근육통이 완화된다. 들어 주세요. 주세요. 야, 오영 씨 바로 O. 자, 그리고 X 김경민 이국지우 X 나머지 O. 왜
이국주 씨 왜요? 아 느낌 좋아하는데 김경민 씨하고 같이 X니까 저 O로 바꿀래요. 예, 잘하신 것 같고요. 100% 아닌 것 같아요 X가. 김경민 왜 혼자 X인가요? 아니 그 아니라 저 근육 이완제라는 건 뭐냐면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 네. 근육을 풀어주는 거랑 근육통을 완화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못 배우셔서 그런데 어떤 그 상처를 공부를 하다 보면 그죠? 풀어주는 역할을 하지 근육통을 완화하는 건 아니죠. 근육통을 완화할 때는 파스가 최고. 광고 노리나요 지금? 광고 노리나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네. 저는 뭐 진짜로 파스가 최고예요. 파스를 불렀을 때 후끈후끈하고. 네가 제일 바쁘다. 예. 알겠습니다. 맞죠 선생님?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네, 이 근육 이완제는 실제로 근막 통증 증후군 환자들에게 처방이 되는 1차 약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은 되겠지만요. 그러나 치료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임시 매스킹 이펙트가 되겠죠. 잠깐 내가 편안해지는 정도로 근육 이완에 도움은 되기 때문에 증상 완화에 도움은 되지만 결국 치료제는 말씀드린 대로 따로 있기 때문에 전문 치료와 전문 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저 약 안 먹고 치료제로 먹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초기 1단계 환자들의 경우에는 초기 약제로서 근육 이완제를 사용도 하겠지만은 이게 2기가 넘으신 오영실님의 경우에는 이미 이 약을 쓰기에는 조금 진행이 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네. 근육 이완제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니라 매스킹 이펙트. 그냥 잠깐 그래도 되는데 왜 매스킹 이펙트 하고 멋있게 살리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셔야 얼른 될 것 같아요. 잘못했다고 네, 비세요. 잘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네. 자, 근육통에도 부항을 뜨면 효과가 좋다. 네. 들어 주세요. 자, O냐 X냐? 자, 효과가 있습니까? 부항. 자, 오. 자, 장미 오, 천원 오. 자, 표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아, 이거 그거 아니죠? 예. 왜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부항 떠요? 부항을 좀 뜨고 있는데. 뜨면 좋아요? 네, 정말 부항 뜨면 시원하고 근육이 풀리고 진짜 효과 좋아요. 근육에 좀 표피가 시원한 느낌이고요. 네. 이렇게 깊은 그런 근육은 맞아요. 아닌 것 같은 느낌이어서 제가 맞아요. 좀 굉장히 망설였죠. 망설였어요. 그래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 효과는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 진짜 효과가 있나요? 네, 우선 전원 다 마치셨습니다. 참 의사시네. 아닌 줄 알았더니. 예, 우선 부항이라는 것 자체가 근육을 편안하게 해주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부항을 지속적으로 하신다면 근육을 많이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위는 빨갛고 어떤 부위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빨간 부위는 뭐 네, 썩은 그거는 이제 피래나? 과도하게 혈류가 모이는 거니까 우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피가 너무 순환이 안 되고 한 부위에 오래 있게 되는 거는 좋지 않은 현상이 되겠는데요. 그러나 이 부항은 근본적으로는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근막통 증후군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